연초에 아이오닉 9이라든가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V90 그런 것들이 세공제 대상에 제외됐었어요. 잠시 현대차에서 현대 신공장 조자재 공장에서 이제 생산하면서 요건이 되면서 이 세공제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중고차도 요즘은 보조금을 줘요.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현대차의 또 중고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건데,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일단은 전반적으로 초반일 때만 해도 위기자 기회다 이렇게 본 게 있었어요. 만약에 그 루머가 사실일 경우에는 이건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고, 또 내용에 보면은 FEC 규정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의 그 중국 배터리 기업이 미국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됐기 때문에 이게 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전기차에만 FEC가 적용이 됐어요. 해당되는 국가나 기업의 관물을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전기차 세공제가 7조 달러가 그걸 주지 않는 그런 거였는데, 이거를 전체 배터리 전체에다 적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기업 또는 중국 기업과 협업을 할 경우에 그 AMPC를 받는 힘든 조건이 담겨 있어서 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이 해당 내용을 보면은 중국 기업의 AMPC 받는 걸 자체를 막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진의 외국 단체로부터 부품 지원을 받거나 외국 기관과의 라이센스 가치가 1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도 수령 불가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포드가 시애틀과의 라이센스 체결을 통해서 그 LFP 배터리 공장 짓는 거 그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거라 테슬라도 이제 앞으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마찬가지인데, 근데 만약에 AMPC 기간이 짧아졌을 경우는 이게 반감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에 32년 아니면 또 1년 정도만 양보해서 31년 정도를 했을 때는 이 조건이 굉장히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빨라진다 했을 때는 FEC 규정도 사실상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상. 그래서 오히려 또 중국 배터리가 지금도 ESS 쪽은 앞으로 관세 때문에 좀 막힐 수도 있다 하지만은 거의 80% 이상이 다 중국산이거든요, ESS 배터리 쪽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K배터리를 교체 앞으로는 대체가 될 것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과학하게 축소를 일몰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을 상대로 도와주는 역할이 됐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국을 막아주는 역할이 관세도 있고 요런 AMPC 받는 이런 요건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FEC 규정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FEC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정작 그거를 적용을 너무 짧게 해 버리는 데있을 때는 그것도 싸게 사다 쓰기도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꾸. 그래서 일단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는 일단은 포드와 테슬라가 이제 중국 시애틀과의 어떤 추진할 형태의 사업은 유지가 힘든 건데, 이거 좀 반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짧을 경우는 이것도 반감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초반에는 초에 나올 때만 해도 올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루머로 돈 내용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이 기회도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아이들의 선상이 좀 일어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해 이제 그 IRA 세액공제가 그 전기차 세액공제가 만약에 폐지가 되더라도 특히 이제 전기차 판매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그 11개 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그 HC2 법안을 채택하고 있는 그 11개 주가 그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매출 비중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50% 정도 되니까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이제 그 시도가 좀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공화당 우세 지역에 있던 주들이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던 것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EPA 환경청에서 이제 최종 승인을 해준 거를 다시 미국 하원에서 캘리포니아의 2035년 그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 계획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환경청이 승인한 캘리포니아의 그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를 철회한 내용이 포함되며, 그 뉴욕, 매사추세츠, 오레곤 중 11개 주가 동일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가 전체 미국 자동차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제 이 법안이 불법이며 전기차 환경은 환경 보호와 대중국 경쟁 대응에 필수라고 반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소송으로 될 것 같아요. 이게 조만간에 하원 통과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상원에서 표결 예정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그 2045년까지의 그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를 계획을 저지하는 법안이 이번 주에 아마 표결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 1기 때 GM이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었어요. 그 판매 금지를 하는 거를 반대를 했다가 그 트럼프 초기 때는 그렇게 했다가 후반에 그 후기에 들어가서는 돌아섰습니다. 그 친환경 쪽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하는 걸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가 이번에 다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이런 목표가 달성이 불가능하며 전체 차량 생산량을 크게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는 이 계획이 오염 감소의 필수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이 약간 분지기 때문에 안개도 많고 스모그도 막 심하고 그래서 스모그 때문에 뭐 차량이 뭐 정말 오랫동안 뭐 30 며칠 오도 가도 못한 그런 일도 벌어졌었다고 해서 그래서 캘리포니아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나왔던 것인데 이게 만약에 무력화가 실제로 된다 했을 때는 오히려 전기차 세금공제 폐지보다 이게 타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커요. 일단 요거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받았고 승인까지 받았던 거를 다시 지금 또 이걸 무력화시키려고 하는데 또 계속 소송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정책적으로 트럼프 감세 법안에 들어가는 뭐 전기차 세금공제뿐만 아니라 AMPC 표기 일본 이 부분이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께 이거를 무료화하는 시도들 나타나는 게 이제 큰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고요. 그리고 이제 IRA에 들어갔던 연방 정부가 그 전기차 인프라 부분에 지원금을 줬던 것들을 중단을 시켰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17개 주가 주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인프라 중단 조치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예산을 보류하고 승인을 중단시켜 전기차 산업을 손상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주가 먼저 가장 연합이에요. 캘리포니아 주 중심으로 해서 17개 주인데 전기차 충전소 법안 위반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좀 제기한 것이고, 트럼프 2개 야선은 그 전기차 충전 확장 사업을 중단시키는 지침을 내렸는데 전기차 인프라 확장을 막는 이 지침이 위법이라고 한 상태고요. 그래서 연방 고속도로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주장은 3억 달러, 약 한 4,190억 정도 손해가 발생 예상된다고 하고 있고, 수천 개 양질의 일자리 소멸 및 핵심 산업 위축을 경고하고 있고요. 뉴슨 주지사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조치는 중국에 주는 선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 주 주로 민주당 성향의 그 블루 스테이트 주들이 소송을 주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그런 뭐 IRA 관련된 소송 이런 것들도 대부분 아마 이런 식의 소송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일단은 이전에는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차 인프라 법안 2021년도에 50억 달러에 대한 달러 예산으로 전기차 인프라 법안 제정을 했고, 또 내비 프로그램에 의해서 5년간 50억 달러 들여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 확장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거를 중단시킬 겁니다. 트럼프의 입장이 그대로 진행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 IRA 그런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좀 폐지되면 아쉬운 게, 최근에 연초에 아이오닉 9이라든가 아이오닉 5, 뭐 제네시스 GV90인가 뭐 그런 것들이 세액 공제 대상에 제외됐었어요, 잠시. 현대차에서 현대 신공장, 도자주 공장에서 이제 생산하면서 요건이 되면서 아이오닉 9과 그 아이오닉 5가 이제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이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 미국 내 생산을 계속 확대를 해서 엘리바마, 조지아 중 포함한 세 곳에서 전기차 생산을 확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지난해 10월 달부터 아이오닉 5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 HMGM이 여기서 된 거고, 올해 3월부터 아이오닉 9도 양산이 돌입해서 둘 다 받게 되고요. 기아도 그 내년부터 좀 같이 그 추가 생산을 하게 됩니다. 중고차도 요즘은 보조금을 줘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현대차, 기아 중고 전기차 19개 모델이 그 IRA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차량 한 대당 최대 4,000달러 정도 받게 되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신차 시장까지 연결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법안이 이대로 갈 경우는 좀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고 전기차 세액 공제 조치는 중고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고, 허가된 딜러를 통해 특정 조건에 따라 4,000달러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판매 가격은 25,000달러 이하여야 됩니다. 구매 시점이 연도보다 최소 2년 이상 된 모델로 지금 제안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모델은 뭐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EV, 제네시스 GV 전동화 모델, 그리고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과 V60 2023년도 모델부터 가능하고, EV6, 니로 EV, 소울 EV 이렇게 9개고요. 하이브리드 뭐 아이오닉, 산타페 등 있어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 7개 모델, 이렇게 해서 이제 19개 모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뭐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또 중고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건데, 어쨌든 뭐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반등 못한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정책적 불확실성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